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의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조금 극명하게 기분이 많이 다르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오늘 양시장 모두 좀 강하게 반등하지 않겠냐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0.22%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39%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양시장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기관과 개인의 순매수 순매도입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3,424억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2,968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이 864억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1,003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에는 양시장 모두 377억, 266억 각각 순매수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거래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조금 반등을 해주면서 오히려 60평선 지켜주는 움직임 나와서 종목별로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리스크를 헤지 차원에서 개인들이 조금은 매도를 해준 것으로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렇게 틀어주는 느낌이 나와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추가적인 추세 전환이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런 추세 전환에 있어서 주체는 아마도 초반에 좀 기관과 외인이 틀어주고 개인이 털면서 들어올리면 좋겠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종목에도 또 그런 매동이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가서 다시 한번 좀 2400포인트 이 가두리 박스권을 좀 돌파해 줬으면 하는 기대감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만 오늘 거진 종가가 최저가로 마감을 했죠. 얼핏 보면 잘 안 보이실 테지만 3분봉으로 보면요, 어쨌든 이게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이게 10월 19일이고요 밀렸다가 막 파도 타다가 쭉 결국에 종가가 가면서 쫙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불안감을 좀 안고 개인들이 좀 많이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쨌든 개인이 순매수입니다만 이 기관이 쭉 지금 내려버리면서 개인들이 좀 물량들이 좀 나오긴 나왔어요 막판에. 그래서 뭐 조금 신용으로 산 분들도 아마 반대 매매를 좀 우려하고 이제 조금씩은 털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지금 아마도 고점대에서 조금 물리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추후에 오늘 미국 시장과 이 길에 나스닥 선물 시장, 그리고 장중에 중국 시장 10시 반에 열린 후에 그런 부분들도 동향을 좀 파악하시면서, 만약에 신용 비중이 140% 이상인 분들은 괜찮으시겠습니다만, 그 언더인 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면서 리스크 해치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지금 반등 나오겠지 하면서 신용으로 지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은 시장에서 잊혀질만 할 때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줄 수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우선은 뭐 두산인프라코는 현재 뭐 두산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자구책으로 매각을 한 대표적인 회사인데, 원래는 아시겠지만 이 두산인프라코가 과연 매각에 대한 그 진행이 잘 될까라는 또 이슈가 많이 불거져 있었습니다. 왜냐면 중국 법인 DICC 또 소송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반응이 좋을 것이냐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예상보다는 숏리스트가 상당히 좀 괜찮게 윤곽을 드러내면서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뭐 사모펀드 그룹과 합쳐진 뭐 유진그룹도 깜짝 후보로 등장을 했고요. MBK 파트너스라든지 기타 한 6에서 7개 회사들이 좀 포함된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마도 근시일 내에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혀지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다, 흔들어 놓을 수 있겠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좀 시장에서 걱정을 했었던 부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 법인과 관련된 우발 채무를 가지고 소송전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면 2011년에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 법인 DICC라고 명목을 하는데, 중국 법인의 지분 20%를 미래에셋 PE와 IMM에게 매각하고 3,800원대를 좀 유치한 데서 비롯이 됐는데, FI가 재무적 투자자들이죠. FI들이 지분을 사주는 대신에 두산이 2014년까지 기업 공개를 실시해가지고 FI들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IPO도 실행을 하지 않았죠. DICC IPO. 그러니까 중국법인의 기업 공개 IPO를 실시를 못한 거고, 그래서 회사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그것을 믿고 좀 투자했던, 지분을 샀으니까요, 그런 FI들은 2015년에 법원에 소송을 좀 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두산인프라코어는 이제 김앤장을 그 대리인으로 좀 선정을 하고 소송에 좀 임했고, 김앤장 하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리고 그 반대는 아마 세종이라는 그 법무법인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법무법인 간의 어떤 소송에 대한 대결이 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심 같은 경우에는 1심이 아마 그 FI들이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시면 내용이 1심에는 FI들이 이제 원고죠. 그래서 먼저 소송을 좀 진행한 주체가 패심을 했고, 2심에서도 뭔가 승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최종적인 이 결론이 과연 그 어떻게 날 것이냐, 대법원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아직은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짊어져야 할 채무, 짊어져야 할 어떤 그 금전적인 손실을 지금 이 두산 쪽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 쪽에서는 본인들이 지고 가겠다. 본인들이 어떤 판단이 나오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투자하는 회사들, 매각에 투자해서 매각에 대한 어떤 숏리스트에 지금 하마평에 올라 있는 이 회사들은 그렇다라고 하면 해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인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드러내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어떤 결론이 지금 어떤 결론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기사들은 툭툭 이런 기사들 나옵니다. 매각 초읽기 두산인프라코어 3분기 실적 관심 집중. 뭐 워닝 시즌이다 보니까 10월 19일, 그러니까 보통은 분기별로 45일 이내에 최종적인 그 분기 실적을 발표를 공시를 꼭 해야 됩니다. 지금 19일이니까 11월 15일까지 9월 30일 날까지니까 이제 11월 1일부터 해가지고 45일이니까 뭐 11월 15일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45일 이내에 그 발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관심이 좀 쏠리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해외 시장에 좀 성과가 나오고 있다, 이런 또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산인프라코어가 어쨌든 해외에선 좀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최근에 뭐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에서 그 무슨 댐이, 한사댐인가요? 제가 이름을 명칭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댐이 막 무너진다 만다 했을 때 관련해 가지고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종목들이 좀 테마가 갑자기 형성이 돼 가지고 오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찌됐건 해외 시장에서는 현재 좀 실적이 괜찮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추정치가.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 얽혀서 가지고 이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많은 잡음을 좀 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현재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물론 이 두산인프라코어는 코스피 종목입니다만 조금씩 반등을 해주는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저는 이 종목에도 다시 한번 추세 전환하면서 그 이슈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각에 대한 이슈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세가 조금은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이 기준이 되는 기준봉의 하단에 거래량 터진 이후 이 양봉을 상단에서 하단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우선은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와주면서 물량 좀 소화를 해주고 다시 22평선 위로 복구하면서 한 번쯤 다시 슈팅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워낙 뭐 두산인프라코어가 한번 시세를 줄 때는 양봉을 툭툭 뽑으면서 가는 그런 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세 전환을 통한 상승보다는 깜짝 반등을 통한 어떤 시세 분출을 기대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종목이 아니겠냐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우선은 뭐 이 소송전에 대한 결과, 그리고 그게 뭐 FI들하고 두산인프라코어 쪽하고 합의가 되느냐, 아니면 원고가 승소하느냐, 아니면 피고가 뭐 승소하느냐, 어떻게 되느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원만하게 해결된다는 전제하에 누가 과연 인수를 하느냐, 그 기대감까지는
제 생각에는 조금 시세를 한 번쯤은 더 분출하면서 전에 이 캔들의 상단이 9,200원을 돌파하는 움직임,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2차적으로는 볼리니저 밴드 상단,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만원 돌파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만원 돌파에 대한 어떤 힘,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실 필요는 여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매동 자체만 보면 최근에 워낙 시장이 좀 빠졌었기 때문에 외인들이 좀 많이 팔았었습니다만, 요 며칠에는 그래도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좀 털었고요. 아무래도 개인이 좀 털고 외인이 사고 기관이 사는 그런 움직임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 단일가에서도 조금 상승했네요. 뭐 거래대금이 5억 정도밖에 터지지 않았으니까 큰 이슈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매각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에서 조금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릴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고, 유심히 지켜보신다면 추세 전환을 통한 어떤 강한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라기보다는 반짝 어떤 상승을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한번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명실공히 국내에서 이 두산인프라코어는 참 뭐 중장비 뭐 이런 것들로 참 저도 이제 뭐 운전하다 보면 두산인프라코어 찍힌 그런, 그걸 뭐라고 표현하나요? 뭐 소형 포크레인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 많이 봤는데, 이렇게 두산 쪽에서는 참 알짜 회사들을 많이 매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게 느껴지고요. 어찌됐건 뭐 두산인프라코어를 뭐 인수하면서 그 회사가 좀 시너지를 내면서 이런 건설 뭐 장비 업계에도 조금 새바람이 좀 불었으면 하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서 추후에 적당한 어떤 매수 타이밍이 있는지 이렇게 좀 보신다면 매매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좀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더 빠지지 않고 전 이 정도 라인은 지켜주면서 8,300원 위에서 놓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8,300원과 9,300원 요 사이 박스권을 과연 어떤 이슈로 어떻게 거래량 터지면서 돌파하느냐, 그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를 돌파한다면 조금 시세를 슈팅을 좀 주는 그런 움직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이지만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오늘도 매매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10시 35분이니까 미국 시장이 시작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우가 지금 조금 상승을 했고, 나스닥도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네요. 우선은 뭐 미국 시장이 좀 상승해도 우리 시장이 좀 밀리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좀 돌아가는지 지켜보신다면 내일 매매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